다섯 번째, 하늘에 닿으려는 간절한 꿈과 마지막 투혼. 나의 인생 후반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수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서울의 하늘에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웅장한 금자탑을 세우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미 이룰 만큼 이루지 않았느냐며 모욕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탐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높은 위상을 가졌는지 그 기계를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관광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오직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라도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관광 보국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잠실의 벌판을 바라보며 나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설계를 구상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난날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도 혹독했다. 당장 허가 문제부터가 거대한 벽이었다. 비행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의 반대가 완강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특혜 시비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나를 압박했다. 십수년의 세월 동안 설계도는 서랍 속에서 잠자야 했고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물러서기에는 나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기업가로서의 자존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결국 집념은 길을 열었다. 활주로의 각도를 틀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 대책을 세우는 조건으로 마침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다. 내 나이 이미 80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다. 남들은 은퇴하여 편히 쉴 나이에 나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찾았다. 돋보기를 쓰고 도면을 검토하며 콘크리트의 강도와 철골의 이음새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다. 현장 소장들은 노 회장의 까다로운 점검에 혀를 내둘렀지만 나는 타협할 수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내 평생 쌓아온 신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시련은 멈추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주변 건물의 집안 침하 논란까지 겹치며 공사 중단 위기가 몇 차례나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 CCTV를 살피며 가슴을 졸이던 날들이 부지기수였다. 육체적인 쇠락보다 무서운 것은 나를 향한 세상의 불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이 건물이 완공되는 날 사람들은 비로소 나의 진심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이다. 마침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롯데월드타워가 그 위용을 드러냈을 때 나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그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123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내가 평생 현해탄을 건너며 쌓아 올린 인내와 땀의 결정체였다. 서울의 지도가 바뀌고 세계인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리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겉모습에 감탄했지만 내 눈에는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얼굴과 내가 지켜온 신용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이 거대한 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와 같았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했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 했던 일을 끝내 이루어낸 것은 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나는 그 높은 곳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이 건물이 내가 떠난 후에도 후손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자산이 되기를 말이다. 고난은 길었으나 열매는 달콤했고 나의 투혼은 마침내 하늘에 닿았다. 여섯 번째, 거인의 발자취가 남긴 유흥과 영원한 전진. 나의 생애는 멈추지 않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평생을 현해탄의 파도 위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이제 내 몸은 비록 쇠락하여 기력이 다했으나 내가 일구어 놓은 이 땅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기업가라 부르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저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낸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고백한다.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기업가의 진정한 가치는 주머니에 담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기업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파도와 같지만 사람이 남긴 신용과 조국을 향한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다. 나는 단 한순간도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단 한 조각의 껌이라도 더 주고 싶었고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보국의 일념이 나를 7.8기의 정신으로 일어서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청년들에게 당부하노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일본에서 잿더미가 된 공장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시련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자는 평범한 삶에 머물겠지만 그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돌파하는 자는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채워가는 꾸준함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유 배달을 거르지 않았던 그 작은 성실함이 훗날 123층의 타워를 올리는 기초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또한 기업은 모름지기 정직해야 한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결국은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다. 내가 초콜릿 한 알의 맛을 위해 수천 번 연구를 거듭하고 건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밤새 지켰던 것은 그것이 바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기 때문이다. 인류라는 자부심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엄격한 잣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훈장과 같은 것이다. 이제 나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한다. 롯데라는 이름이 내가 소망했던 것처럼 만인에게 사랑받고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다. 내가 남긴 길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뒤를 잇는 이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 한국의 저력을 만방에 떨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땀 흘려 일하는 이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고 정직하게 일구는 대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나의 생은 끝날지 모르나 내가 뿌린 씨앗들은 끊임없이 싹을 틔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고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롯데의 정신은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거인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일 뿐이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뒤따라오는 이들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출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조국과 함께였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디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더 높은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라.